두려움이 아닌 친구 같은 수학으로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졸 검정고시 수학의 최주연 선생님입니다. 자, 2023년도 제2회 검정고시 시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셨나요? 항상 시험은 떨려요. 두렵죠. 그래서 시험을 보고 나면 되게 후련하고 기분이 좋은데 그 후련하고 되게 좋은 그 홀가분한 감정을 느끼려면 시험을 잘 봤을 때의 이야기죠. 시험을 못 봤다면 막 찝찝하고 앞으로 어떡하지? 나 포기해버릴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마구마구 드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회는 또 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낙담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리고 나 합격의 기운이 팍팍 느껴지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네, 합격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또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그만큼 노력을 했다라는 증거이니 그 마음을 오롯이 잘 여러분들 신나게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자, 저는 이 앞에 선 이유가 2회 때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었는지를 좀 확인해 보고자 이 앞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뭐 열심히 수업 잘 하셨기 때문에 뭐 좋은 결과 있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믿지만 그래도 또 여러분들 문제 하나하나 다시 확인해보는 그런 거 너무 중요하고요. 또 앞으로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한테 이 기출해설 특강은 매우 중요한 그런 자료 내용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이제 집중해서 잘 들어주십사 당부드리고 싶어요. 자, 1번부터 20번까지. 자, 수학은 총 2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그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요. 자, 어떤 문제가 어떤 퍼센트로 이렇게 나왔는지 하나하나 또 살펴보면서 기출 해설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 보자고요. 자,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짜잔.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소인수분해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28을 소인수분해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28을 소인수분해한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소인수분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인수 중에서 소수인수들로 분해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28은 우선 짝수이니 우리가 알고 있는 소수 중에서 짝수는 2뿐이잖아요. 그래서 2로 먼저 나누었습니다. 14도 짝수잖아요. 그래서 또 2로 나누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몫이 7이 되었는데 7은 소수잖아요. 끝, 여기까지.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우리 28은 2의 제곱 곱하기 7로 소인수 분해돼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똑같은 소수가 이렇게 곱해져 있다면 거듭 제곱꼴로 나타낼 수 있어서 2의 제곱 곱하기 7로 써주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2의 제곱 곱하기 7로 나타내어져 있는 거 2번이 되고요. 정답 2번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자, 1번 문제 완성. 자, 이제 2번 문제.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에 해당하는 문제. 자, 항상 정수와 유리수의 사칙 연산 당연히 나오죠. 근데 덧셈이 나오냐, 뺄셈이 나오냐, 곱셈이 나오냐, 나눗셈이 나오냐는 그 해의 마음이죠.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곱셈이 나왔어요. 부호가 서로 다른 두 수의 곱셈입니다. 그렇다면 마이너스의 개수를 살펴야 되잖아요. 마이너스가 1개, 홀수개이니 계산 결과값도 마이너스일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플러스 3이다 라고 했을 때 두 수의 절대값의 곱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정답 구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6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 바로 요거 1번을 이렇게 선택해주면 됩니다. 자, 2번 문제 잘 이해되셨죠? 이제 그렇다면 3번으로 갑니다. a가 마이너스 3일 때 4 더하기 a의 값은 하고 물었어요. 자, 식의 값에 관한 문제. 주어진 거는 식으로 주어졌는데 결과는 수, 그죠? 숫자, 수가 될 수 있게 나타내는 거, 그죠? 식의 값. 그러면 4 더하기 a에서 수가 아닌 a는 a잖아요. 근데 a가 마이너스 3과 같다라고 했으니 아하, a 대신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4 더하기 괄호 열고 마이너스 3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절대값이 큰 수에서 절대값이 작은 수를 빼주고 절대값이 큰 친구의 보호를 따라가는 거죠. 얘가 절대값이 더 커요. 그렇다면 결과값은 플러스일 것이고 절대값의 차 이렇게 써줍니다. 그렇다면 요것은 바로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 1을 나타내고 있는 1번을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3번 문제도 완성. 자, 이제 4번. 자, 1차 방정식의 해를 물어보는 문제. 계속해서 1번부터 4번까지 우리가 다 예측 가능했던 그런 문제들. 1차 방정식의 해를 물어보는 문제도 엄청 잘 나오는 유형이었죠? 자, 그러면 1-2x는 마이너스 5인데 자,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5에서 자, 플러스 1을 이항하며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자, 이제 마이너스 2x는 얘네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6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양변을 마이너스 2로 요렇게 나누어서 자, x는 3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3을 나타내고 있는 3번을 정답으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자,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기본이론에서도 엄청 열심히 학습을 했던 그런 내용이에요.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도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해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고, 그죠? 이렇게 등식의 성질을 또 이용하고 또 우리가 이항이라고 하는 것을 또 이용을 해서 문제를 이렇게 풀 수가 있고요. 자, 이제는 5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좌표 평면 위의 4점 A, B, C, D의 좌표를 나타낸 것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그러면 각각의 이 4개의 점의 좌표를 먼저 한번 써볼게요. A, X좌표. 자, X축의 수선을 딱 그었을 때 1. 그러면 얘는 1, 또 여기에서 Y축에 이렇게 수선을 그었을 때 여기 2. 그러면 점 A는 1,2를 나타내고 있는 점이고요. 자, 이제 B는요. 어딨나? 여기 있죠. 자, 그럼 X축에 이렇게 수선. 마이너스 2. 자, Y축의 수선. 이게 3이죠? 이렇게. B는 마이너스 2,3인 점이고 자, 이제 C로 한번 가볼까요? 자, C는 X축에 먼저 이렇게 수선을 그었더니 마이너스 2. Y축의 수선을 또 이렇게 그었더니 마이너스 2. 아하! 점 C의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구나. 자, 이제 D로 갑시다. 그렇다면 점 D는요. X축의 수선을 딱 그었을 때 3. 또 Y축의 수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마이너스 1. 이렇게 3,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A는 2,1이 아니라 1,2인 거고 자, B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3이죠. 요거는 마이너스 2,3 틀렸고 자, C는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죠. 요것도 틀렸어요. 자, D는요. 3, 마이너스 1 오호, 맞네요. 자, 그래서 정답 바로 4번을 이렇게 선택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좌표 평면 위에 이 4점의 좌표를 또 확인해 보았고 그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 보았습니다. 자, 이제는 6번 문제. 아, 요것도 완전 단골 문제죠. 그죠? 중심각과 호는 정비례 관계다. 그죠? 그러면 그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 그림과 같이 원 O에서 호 AB는 6cm, 호 CD는 12cm이고 각 COD가 80도일 때 각 X의 크기는 하고 물었어요. 지금 보면 호 AB가 6cm일 때 중심각은 X. 자, 또 호 CD가 12cm일 때 중심각은 80도 이건 거죠. 그러면 보세요. 호 AB 대 호 CD는 이렇게 지금 여기서 6대 12 라고 할 수 있고 다시 여기서 그럼 각 AOB 대 각 DOC가 X 대 80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호와 중심각의 크기는 정비례한다 라고 했으니 6대 12와 x대 80이 서로 같다라고 비례식을 세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6대 12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면 1대 2잖아요. 그러면 1대 2는 x대 80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자, 요렇게 해서 2x는 80, 따라서 x는 40이 됩니다. x 안에 도라고 하는 기호를 품고 있으니 여기도 도자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써서 x가 40도다라는 것을 구해낼 수 있죠. 자, 각 x의 크기는 40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정답 1번이에요. 자, 정비례 관계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굳이 비례식으로 쓰지 않았어도 이렇게 보았을 때 여기가 6하고 여기가 12? 그러면 차이가 지금 2배네? 그럼 다시 여기서도 이 중심각의 크기도 2배겠구먼? 그럼 x에다가 2를 곱해서 80도가 되려면 x는 40도구먼? 이렇게 해서 정답을 구할 수도 있어요. 자, 아무튼 정답은 1번 40도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7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20가지 과자에 10g당 나트륨 함량을 조사하여 나타낸 도수 분포표이다. 10g당 나트륨 함량이 70mg 이상인 과자의 수는 뭐야? 나트륨 함량 여기 써 있고 과자의 수는 여기 써 있잖아요. 근데 10g당 어차피 이거 자체가 10g당의 나트륨 함량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10g당 나트륨 함량이 70mg. 그러면 여기 70mg 이상이다라고 했으니 요렇게 선을 긋고 이상이니까 이쪽 부분을 뜻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과자의 수요? 3과 1을 더해서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4를 나타내고 있는 2번을 선택. 요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7번 문제도 완성을 해보았고요. 자, 이제는 8번인데요. 자, 이 분수를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을 때 x의 값이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를 물었습니다. 자, 분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분수가 유한소수가 되는 조건은 이 분수를 기하분수로 먼저 나타냈을 때, 이 분수가 기하분수로 나타내어졌을 때 분모에 있는 수가 2나 5뿐이다. 분모의 소인수 2나 5뿐이다 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5의 제곱분의 3 분모의 소인수가 2하고 5잖아요. 그렇다면 얘는 유한소수가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2의 제곱 곱하기 7 분의 1 그렇다면 얘는 유한소수가 아니라 무한소수예요.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뿐이 아닌 7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아시겠죠? 아하, 어떤 분수가 있을 때 그 분수를 기하분수로 만들고 그 기하분수의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뿐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어차피 소인수 분해가 된 상태로 주어져 있죠. 여기에서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뿐이어야 되는데 얘가 있어버리네. 근데 계산 결과가 유한소수가 되려면 얘가 뿅 하고 사라져야 돼요. 사라질 수 있는 방법은 약분이 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x가 3의 배수이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는 하고 물었으니 3의 배수 3번에 있는 3이죠. 따라서 정답 3번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8번 문제도 완성. 자, 이제 9번 문제. 2a 전체 세제곱
2A 전체 세제곱은요. 2A라고 하는 값을 3번 연달아 이렇게 곱했을 때 이것을 거듭 제곱꼴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세제곱이 E에도 A에도 영향을 주는 겁니다. 정말로 2가 하나, 둘, 셋, 3개 곱해졌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2의 세제곱 곱하기 A도 하나, 둘, 셋, 3번 곱해졌으니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8에다가 곱셈기호 생략하여 나타낼 수 있으니 이렇게 8A 세제곱 여기 있네. 그래서 정답 4번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9번 문제 완성. 자, 이번에는 10번 문제입니다. 자, 연립방정식 x 플러스 y는 6, x는 2y의 해는 하고 물었네요. 그러면 위에 있는 식을 기역식, 아래에 있는 식을 니은식이라고 했을 때, 자, 니은에 있는 식을 기역식에 대입을 해볼까 합니다. x 대신에 2y를 여기에 대입을 한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2y 더하기 y는 6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자, 이제 3y는 6이 되고요. 양변을 3으로 나누어 줍니다. 자, 양변을 이렇게 3으로 나누어서 y의 값이 2가 되는 것을 먼저 구하는 거죠. 오케이, 그 y가 2였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x는 2y의 값과 같다라고 했으니 그럼 x는 2 곱하기 y와 같으므로 2 곱하기 2를 해서 4가 되겠네요. 자, x는 4, y는 2. 따라서 정답 4번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번 문제 완성. 자, 이번에는 11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1차 함수 y는 x-3의 그래프이다. 이 그래프의 y절편은 하고 물었어요. 여러분, y절편 그러면 x좌표의 값이 0인 i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선은 뭐야? 0, 뭐 얼마다? 라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x좌표가 0이라는 건 x축하고 y축이 있을 때 요 y축 위를 떠돌고 있는 값일 것이다 라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이 직선이 이 y축과 만나고 있는 값을 찾는 겁니다. 아하! y절편의 값. 자, 그래서 여기서는 마이너스 3이구나. 이것을 순서쌍으로 나타내면 0, 마이너스 3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y절편의 값은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 정답은 1번을 이렇게 선택해주면 됩니다. 자, x가 0일 때의 y의 값이다. 즉, 이렇게 순서쌍으로 나타낼 수 있고 y절편의 값을 나타낸다면 y는 별의 값이다. 이렇게 나타냈을 때. 근데 이때 여기서 우리가 구한 자, 별의 값이 마이너스 3과 같으니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알겠죠? 여러분,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되나요? x절편은 여기에서 얼마일까요? x절편은요, y좌표의 값이 0일 때 값이잖아요. 즉, x축과 만나고 있는 요 점. y좌표의 값이 0이니까 항상 이 x축 위에 떠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요 값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x절편을 물었다면 x절편이 여기서는 3,0이 되는 거죠. y좌표의 값이 0이 되니까 이것을 순서쌍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순서쌍으로. 자, 그러면 x절편. 그럼 여기서는 3이 되는 거고 이것을 순서쌍으로 나타내면 좌표를 갖고 나타내면 이거는 3,0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순서쌍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깔끔하게 그냥 x절편을 물었으니 3 또는 여기서는 y절편을 물었으니 그냥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정답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y절편의 값은 마이너스 3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번 문제도 완성. 자, 이제 12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에서 각 A가 100도, 각 B가 40도이고 선분 AB가 7일 때 X의 값.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은 항상 180도입니다. 여기가 100도, 여기가 40도.
그러면 얼마를 더 더해줘야 180도가 될까요? 네? 맞아요. 40도죠. 그러면 요 가게 크기가 40도라는 건데요. 두 밑가게 크기가 같네. 그죠? 그렇다면 이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자, 따라서 x는 7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7을 나타내고 있는 3번을 이렇게 선택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2번 문제도 완성! 자, 이제 1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선분 AC가 24, 선분 BC가 30인 삼각형 ABC에서 변 BC의 평행한 직선이 두 변 AB, AC와 만나는 점을 각각 D 그리고 E라고 하자. 선분 AE가 8일 때 X의 값은? 요거는 지금 변 BC의 평행한 직선이 두 변 AB, AC와 만나는 점은 각각 D하고 E라고 한다라고 했으니 얘네가 서로 평행한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 평행하니까 동일각의 크기가 서로 같아요. 그럼 삼각형 ADE와 삼각형 ABC가 닮음이 돼버립니다. 자, 삼각형 ABC와 삼각형 ADE는 닮음이다 라는 거죠. AA 닮음. 자, 그러면 선분의 길이의 비가 당연히 여기서 성립하겠죠.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8이고 여기가 24. 그럼 보세요. 선분 AE 대 선분 AC는 선분 DE 대 선분 BC가 성립을 하겠죠. 자, 여기 보세요. AE 대 AC는 AE가 8이었고 AC가 24. 이거죠. 이거는 자, 이번엔 선분 DE 대 선분 BC. DE가 X 대 선분 BC가 30. 이렇게요. 됐나요? 근데 8대 24는 조금 더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8, 8, 8, 3, 24. 그러니까 얘를 1대 3으로 놓고 풀면 조금 더 계산이 단촐해지죠. 그냥 8대 24는 X대 30으로 푸셔도 돼요. 그런데 조금 더 간단하게 이 부분을 생각을 하면 1대 3은 X대 30.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서로 같으므로 3X는 30이 되고 따라서 X는 1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0을 나타내고 있는 3번. 이것이 바로 정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3번 문제 완성. 자, 이번에는 14번 문제.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4가 되는 경우의 수. 어차피 주사위는 1에서부터 6까지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1이 나왔어. 그럼 여기서 3이 나오면 더해서 4가 되죠. 그러면 이번엔 여기서 2가 나오고 여기에서 2가 나왔어요. 더해도 4가 됩니다. 이번에는 여기에서 3이 나왔고 이번에는 여기에서 1이 나왔어요. 더해서 이렇게 4가 되는 거죠. 또 있나요, 여러분? 없죠? 자, 그래서 경우의 수는 3. 세 가지의 경우가 있으니 3이다 라는 사실 알 수 있습니다. 정답 2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 14번 문제 완성. 자, 이제 15번 문제. 루트 마이너스 5의 제곱. 근호안을 보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써있죠.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우선은 그럼 이 근호안을 먼저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5의 제곱이니까 제곱이 여기에도 영향을 주고 여기에도 영향을 주니까 마이너스를 제곱했다라는 건 마이너스를 2번 곱했다는 것이니까 플러스가 되고 5를 제곱하면 25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건 다시 5의 제곱과 같으니 근호와 제곱이 만나면 뿅 사라지면서 이 결과값은 5다. 이렇게 나타내 주어도 되고 또 다른 것은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루트 A의 제곱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자, A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면 그냥 바로 A로 나올 수 있지만 자, A가 0보다 작은 값이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라는 원리.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루트 마이너스 5의 제곱이다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5만 요 자체로 보면 얘가 음수잖아요. 그러면 근호화제곱 만나면 뿅 사라진다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5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거죠. 마이너스 5가 그냥 A니까. 근데 마이너스 5가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또 달아줘서 계산 결과값이 플러스 5가 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이 부분이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신다면 근호안을 먼저 저렇게 계산을 하고 결과값을 이렇게 구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요. 3번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5번 문제도 완성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16번 문제. 2차 방정식의 근에 관한 문제인데 요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마이너스 4래요. 그랬을 때 다른 한 근을 물었어요. 자, 그러면 한 근이 마이너스 4. 이때 다른 한 근? 자, 이 두 x에 관한 1차식의 곱이 0이다라는 건 요 식이 0이거나 요 식이 0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x-1이 0 또는 x 플러스 4는 0으로 나타낼 수 있고 여기에서 x의 값을 구했을 때 1이 나오고 여기에서 x의 값을 구했을 때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는 x는 1 또는 x는 마이너스 4예요. 근데 이미 마이너스 4는 출현을 했어요. 아직 출현하지 않은 그는 얘잖아요. 그러니까 x는 1이 다른 한 근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다른 한 근은 x는 1. 그래서 정답 1번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6번 문제도 완성. 자, 이제 17번 문제.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이차함수가 아래로 볼록합니다. 그죠? 왜? x제곱의 개수가 2분의 1 양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즉 예를 들어 y는 ax제곱 이때 a는 0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 a가 양수라면 아래로 볼록, a가 음수라면 위로 볼록인 이런 모양이 되는데 2분의 1은 양수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입니다. 위로 볼록이 아니죠. 아래로 볼록이에요. 자, 아래로. 점 1,1을 지난다? 그래? 1,1을 지난다라고 한다면 x자리에 1을 넣어봐야 돼요. x자리에 1을 넣으면 y는 2분의 1, 1,2분의 1을 지나요. 그러니까 아니죠. 자, 직선 x는 1을 축으로 한다? 아니요. 이차함수의 축방정식은 꼭지점의 x좌표를 살펴보면 된다라고 했죠. 지금 꼭지점이 0,0입니다. 그렇다면 축은 바로 y축, x는 0이라고 나타낼 수 있죠. 직선 x는 0을 축으로 한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자, 꼭지점의 좌표는 0,0이다. 맞죠? 선생님이 방금 전에 꼭지점의 좌표 0,0이라고 했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옳은 것은 몇 번이다? 4번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7번 문제도 완성. 그러면 이제 18번 문제입니다. 야, 삼각비 문제도 매우 잘 나오는 그런 빈출 유형이었고 우리의 예측대로 나왔습니다. 자, 직각삼각형 ABC에서 선분 AB는 17, 선분 BC는 15, 선분 AC는 8일 때 사인 B의 값을 물었어요. 사인 B. 자, 그렇다면 기준각이 B. 이거에 대한 사인의 값. 자, 사인 B는 빗변분의 높이.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삼각비 문제가 조금 더 응용이 되면 세 변의 길이를 다 알려주지 않고 하나를 안 알려주죠. 그래서 여러분들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이렇게 해당하는 삼각비의 값을 구하는 문제도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이번 삼각비 문제는 뭐 길이 다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인 값이 빗변분의 높이다라는 것만 알면 되고요. 여기에서 기준각과 마주보고 있는 이 변을 우린 높이라 하고, 자, 높이라 하고, 자, 지금 직각과 마주보고 있는 이 변을 빗변이라 하고, 높이와 수직으로 만나고 있는 이 변을 우리는 밑변이라고 해요. 자, 근데 빗변분의 높이다라고 했으니 빗변이 17, 높이는 8이잖아요. 사인 B의 값은 17분의 8이 됩니다. 자, 17분의 8 여기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 2번을 선택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8번 문제도 완성. 자, 이제 1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두 점 A하고 B는 점 P에서 원 O에 근 두 접선의 접점입니다. 각 PAB가 65도일 때 각 AB, P의 크기는? 하고 물었어요. 자, 원밖에 한 점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은 두 개이고 그 접선의 길이는 서로 같다고 배웠지요. 그죠? 자, 그렇다면 여기 각의 크기는 65도. 그런데 삼각형 APB에서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가 되어야 하니 구하고자 하는 요각, 각 A, B, 구하고자 하는 각이 선생님 지금 APB인 줄 알았는데 뭐야? 너무 쉽네? 각 ABP 요각이죠. 그럼 바로 그냥 65도가 정답이다 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지금 만약에 문제에서 이 각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요각을 물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죠? 만약에 요각을 물었다면 180도에서 65도 하고 65도를 더한 값을 빼면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180도 빼기 여기가 130도. 그래서 이때는 정답이 50도가 되겠네요. 근데 각 APB의 크기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각 ABP, ABP니까 그냥 바로 요각 65도. 됐죠? 자, 그래서 정답 65도를 선택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9번 문제 정답이 3번인 것을 확인해 보았고요. 자, 이제는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는 학생 8명의 운동화 크기를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 자료의 최빈값은? 하고 물었어요. 출현한 빈도수가 가장 많은 값을 찾아주면 되죠. 자, 우선 그러면 단위는 밀리미터다 라고 써있는데 230은 몇 번 나왔나 볼까요? 여기 한 번, 여기 두 번. 자, 이번에는 270이 몇 번 나왔는지 볼까요? 270은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자, 이제 265가 몇 번 나왔나 볼까요? 여기 한 번, 두 번. 두 번 나왔고, 자, 이번에는 250이 몇 번 나왔나 볼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나왔어요. 그럼 누가 가장 많이 나왔나요? 네? 그죠? 250이잖아요. 따라서 250이 바로 이 자료의 최빈값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50ml라고 써져 있는 2번을 정답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3년도 제2회 중졸 검정고시 기출 해설을 모두 했고 이제 맞춰볼까 합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뭐 특이한 유형의 문제는 없었어요. 여러분들 그동안 기본 이론에서 열심히 학습을 하셨다면 좋은 결과 있으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약속드린 게 이거 기출 해설 강의 하기 위해서 이거 해설하기 위해서 온 거니까 이제 강의를 마무리 짓고요. 또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면서 마무리 또 인사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